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벌써 불혹의 나이가 되었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이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네에 소문난 인고 부부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부부 사이가 좋은 그런 가정에서 살아야겠다는 막연한 로망이 하나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주변인들은 말과는 반대로 일찍 시집을 가고 저처럼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은 되려 늦지막이 시집이나 장가를 가더라고요. 저 역시 아직까지 미혼이지만 이 나이쯤 되니 결혼할 뻔한 일화 정도는 생기기도 하네요. 그때의 일이 여전히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업무상 외근이 많고 관리 차원으로 제가 속해 있는 회사 식당에 가서 도움도 주고 전달 사항도 전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예비 시숙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 중이었고 제가 관리하는 지역에 있어서 관리를 해주면서 서로 좋은 신뢰를 쌓았어요. 그렇게 시숙과 먼저 인연이 닿아 예비 신랑까지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신기한 인연이라고 느꼈던 것은 시숙의 식당 위치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을 할 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정말 동네 오빠 동생 같다고 느낄 만큼 가까워져 사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귀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는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제게 시숙은 정말 친한 몇 안 되는 친구였죠. 아주버님이나 저나 둘 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 서로 아는 사람들을 소개도 시켜주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간만에 대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만남이 너무도 기분 좋았고 거기다 좋은 사람들을 더욱 알게 된다는 것이 뭔가 뜻깊었어요. 친한 친구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쁘거나 일찍 시집간 애들이 많아 아주버님과 친하게 지내기 전에는 거의 제 동선은 회사, 외근, 집이 끝이었거든요. 정말 활동적인 저였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의적 집순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제게 동네에 친구가 생겨 어찌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와 시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는데 저희가 잘 어울린다고 사귀는 사이냐고 물어보는 말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당시 시숙은 여자친구가 있었죠. 그리고 저와 시숙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애틋한 애정이 아닌 정말 터놓고 지내는 우정이었어요. 거기다 저는 일에 좀 지쳐있을 때라 연애를 하며 감정 소비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터였고요. 성별이 달라 연인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말 친한 친구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진급을 했고 일이 많아져 한동안 예비 시숙이 운영하는 식당에 놀러 가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어 달쯤 됐을 때 간만에 시숙의 식당에 식사도 할 겸 놀러 갔는데 시숙의 식당 계산대에 늘 보던 직원이 아닌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아주버님께 새로 들어온 직원이냐고 물으니 자기 동생이라고 알려주더군요. 네, 바로 지금의 제 예비 신랑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말하길 예비 신랑이 이직을 준비 중이라 잠시 쉬는 기간 동안 아주버님의 식당을 봐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형제라고 하기엔 둘은 너무도 달랐어요. 외모도 닮은 구석이 없었고 인상도 전혀 달랐어요. 당시 예비 신랑은 인상이 참 안 좋았거든요. 아주버님과 예비 신랑은 정말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말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요. 아주버님은 아주 선한 인상을 가졌는데 예비 신랑은 누가 봐도 꺼릴 만큼 험상궂은 인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친해지기도 조금 불편할 정도로 인상이 너무 무서웠죠.
그러니 제 이상형과는 정반대였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을 외모로만은 평가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제가 처음 느꼈던 첫인상과는 달리 성격은 전혀 모나지 않았어요. 시원시원한 성격에 솔직했고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저도 예비 신랑도 대화를 나눈 뒤 서로 잘 맞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예비 신랑 직업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어요. 처음 그이의 직업을 알게 됐을 때 성격과 직업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고, 예비 신랑도 그 일이 참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와 잘 맞는 직업을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다행히 잘 맞는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첫날 대화를 나눈 뒤 급격히 친해졌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제게 이성의 감정을 느꼈는지 예비 신랑이 제게 먼저 추파를 던졌죠.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다가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해 연락을 할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저도 조금씩 끌리기 시작할 때 예비 신랑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시간이 맞을 땐 셋이서 가끔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제가 자신 동생의 애인이 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죠. 동생의 애인이 된 후에도 그 전처럼 좋은 식재료가 들어왔을 땐 제게 연락해 식사하러 오라며 초대도 해주었고, 혹시라도 제가 관계 변화가 생겨 불편해할까봐 제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저는 그런 아주버님께 참 감사했죠. 관계가 바뀌면 조심하느라 말도 더 가려서 하고 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신경 써주었어요. 거기다 친구같이 친한 관계일 때처럼 저를 챙겨주는 것도 여전했고요. 호칭이 바뀌어서 좀 어색한 점은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특유의 너털 웃음으로 저를 편하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끔 셋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때 아주버님이 예비 신랑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이 조금만 큰 소리를 내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아주버님이 형임에도 알겠다고 예비 신랑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주말 저녁에 아주버님 식당을 일찍 마감하고 셋이서 술 한잔 마신 적이 있었어요. 연애한 뒤에도 한참은 예비 신랑이 술을 입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안 좋아하나 보다 하고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예비 신랑이 먼저 술을 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저는 예비 신랑과 처음으로 마시는 거라 조금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주버님이 예비 신랑이 술을 마시려는 걸 자꾸 말리는 거예요. 서구야, 술은 좀 그렇지 않아? 재수 씨도 있으니까 자제하자. 형, 내가 여태 식당 나와서 술 마신다고 한 적 있어?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우리 연애한 지 벌써 6개월인데 여태 현희 씨랑 술 한 번 안 마셔봤다니까. 아예 내가 절제해서 마실게. 컨디션에 따라 원래 주량보다 더 빨리 취할 수도 있어. 연애하면 꼭 같이 술을 마셔야 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술은 무슨 술이야. 내가 컨트롤하면서 마시면 돼, 형. 걱정은 그만하고 안주랑 술 좀 가져다 줘. 예비 신랑을 걱정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에 우애가 참 좋기는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예비 신랑이 애써주는 게 느껴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술을 못하면 굳이 권하고 싶지 않아 저 때문이라면 일부러 마실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제게 예비 신랑은 기분이 좋아서 저와 같이 딱 한 잔만 하고 싶은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근심이 많은 표정이기는 했지만 저와 예비 신랑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째 마시려고 잔을 들었을 때 아주버님이 예비 신랑을 막으며 저를 앞에 두고 그만 마시라며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그런 아주버님의 행동에 예비 신랑은 답답함을 느꼈고 언성을 높였어요.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내가 말렸던 건데.
더는 안 돼. 이제 그만 마셔. 내가 너 술 마시는 꼴은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아, 20분 동안 한 잔 마셨어. 현희 씨 앞에 두고 왜 이리 오버야. 불안해하는 행동 좀 멈춰. 형 챙김받을 나이 한참 지났어. 보기 불편할 테니까 그만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서구야, 자제해야지. 좀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마셔. 이건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불안하면 주방에서 나오지 마. 아니면 내가 다른 가게로 갈까? 어? 형이 이러면 현희 씨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 생각은 안 해? 그래도 나는 네가 우선이잖아. 내가 형인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 그만. 이제 형은 입은 뻥끗도 하지 마. 입 다물어. 여기서 더 분위기까지 망치려고 들면 나 더는 못 참아. 없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분위기 파악해라. 확실히 아주버님은 예비신랑에 대한 과한 걱정이 많게 느껴졌고 예비신랑도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제가 지켜보기에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고요. 아주버님은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예비신랑의 마지막 말에 눈치를 보더니 주방으로 쏙 들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예비신랑의 눈치를 보고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자꾸 아주버님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들린 이야기로는 남편이 술 먹는 꼴을 보는데 속이 뒤집힌다는 둥, 혹시라도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비신랑도 아주버님의 혼잣말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뒤늦게 주방에 들어가 조용히 하라며 다그치고 나오더라고요. 이날은 험악한 분위기만을 남기고 자리가 파했어요. 그런데 이날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예비신랑의 이런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졌거든요. 저는 왕왕 이런 날이 선 모습 때문에 제가 다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제가 말리면 좀 사그라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막 나가기도 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연애하는 동안 본 적은 없었어요. 오롯이 아주버님에게만 그렇게 행동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버님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래도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5살 차이가 났거든요. 형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동생이 형에게 함부로 못하던데 이 집안은 반대로 동생이 기가 살고 형이 동생을 다 맞추는 모습이었던 게 여느 형제들과는 좀 달랐죠. 하지만 가정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우애의 크기도 다르니 제가 선뜻 나설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뭐든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집에서 쉬고 있는 제게 늦은 오후쯤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일에 차질이 생겼는데 지금 도와줄 사람이 변변찮다고 미안하지만 혹시 하루만 일을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요. 저는 예비신랑도 아주버님을 돕고 있기도 하고 딱히 중요한 약속도 없어서 흔쾌히 도와주기로 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제 방문을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물론 저를 위한 마음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였죠.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 며칠 만에 쉬는 날인데 자신의 형의 일을 도와준다는 게 너무 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요. 이 이유로 가게에서 언쟁이 또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예비신랑에게 아주버님이 부탁할 때 무례하게 말씀하지 않았고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도와드리겠다고 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은 이런 제 말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진 게 제가 일으킨 무리인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것도 아주버님의 얼굴을 보기도 민망해 예비신랑을 따로 불러내 대차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그렇게까지 망신을 주면 되겠냐고.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나까지 어떤 기분이 들겠냐고요.
다시는 자기 눈치 보느라 식사하러 오기도 불편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제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아주버님에 관한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은 현희 씨에게 여태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일과도 연관이 있고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네? 말하지 못한 비밀이요? 당신과 아주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생 대타로 나온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알바생이 안 나온 이유가 개인 사정이라 형이 자른 거예요. 우리 형이 실은 정신이 온전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상 못했겠지만 사실 우리 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조현병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아주버님을 알아온 시간이 꽤 긴데 늘 예의 바른 그런 분이셨고 여전히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걸요? 서구 씨와 함께 있다가 좀 의아한 상황을 본 적은 덜어 있지만 그걸로 조현병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실은 알바생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자른 거라고 하면서 운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바생을 자른 이유를 알려줬는데 너무나 황당한 이유였어요. 그 알바생은 대학생이었는데 휴학을 하고 아주버님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복학 준비를 시작했고 그걸 알게 된 아주버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차피 복학하고 그만둘 거면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안 된다고 아주버님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고세를 못 참고 제게 알바생을 핑계로 불러낸 것이라고요. 평소 제가 알던 아주버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는데 예비 신랑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아주버님이 실은 조현병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이었죠. 군대를 갔다 온 뒤부터 이상해졌다면서 원래는 정말 지고지순하다 표현할 만큼 순하고 모범생이었던 형인데 제대 후에 사람이 변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고 듣기 거북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끌고 가서 진료를 받게 했다고요. 그런데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현재도 약을 먹으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현병도 약을 먹으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 제 주변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전혀 그럴 거라고 믿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이라는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아주버님을 알고 지낸 지 꽤 되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에 더욱 놀라웠어요. 예비 신랑이 아주버님에게 화를 낸 이유도 저를 알바생이라고 착각하고 혹여라도 허튼 소리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조그만 이상한 행동이나 말하는 게 보이면 예비 신랑이 바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예상 밖의 행동까지도 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도 여자친구가 아주버님의 정신질환을 알게 되어 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 여자친구분도 꽤나 큰 충격을 받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한 번은 아주버님이 약을 깜빡 잊고 못 드셨는지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험한 말을 하고 안 하던 소리를 했대요. 그 후에 가방에서 약을 챙겨 먹는 걸 보고 조현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예비 신랑도 늘 그게 걱정돼서 아주버님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대요. 여자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끝까지 병을 숨겼고 결국 비밀이 밝혀지면서 헤어지게 된 거죠. 예비 신랑은 눈물까지 훔치며 형이 항상 불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예비 신랑이 그간 했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저도 아주버님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도 너무 가깝게 지내 좋을 게 없다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아무리 멀리 한다고 해도 만나야 할 일은 종종 생겼어요. 물론 예비 신랑과 함께 만났고
또 아주버님은 정상인처럼 만날 때마다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조현병이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요. 하지만 이미 아주버님의 질병을 알고 있는 상태라 그때마다 제가 거리를 두며 선을 지키기 시작했죠. 사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괜찮을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주버님의 정신적 병이 마음에 무척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병 때문에 너무 좋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정말 이제는 친딸이나 다름없다며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감행하기로 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상견례에서도 큰 탈 없이 잘 마무리 지었고요. 보통은 결혼 준비 기간을 꽤 길게 잡고 하던데 저나 예비 신랑이나 성격이 질질 끄는 걸 무척 싫어해서 3개월 만에 끝내기로 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후다닥 해치워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당시 아주버님 가게를 도우며 이직 준비를 하던 예비 신랑은 결혼 후에도 그냥저냥 아주버님 식당에 있을 수는 없다며 이직 준비에 힘썼고 그 덕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출근할 곳까지 다 계약해 놓은 상태로 만들었죠. 그러니 굳이 길게 끌고 가지 않고 빠르게 식을 올리기로 한 거고요. 신혼여행도 결혼 전에 미리 갔다 오자고 했어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새로 입사하고 바로 휴가를 쓰기는 눈치가 보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마음 편히 즐기고 오는 게 좋겠다고요. 예비 신랑의 말에 일리도 있고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심적인 부담을 안고 다녀오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어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을 앞둔 지 한 달,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당시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은 어려웠기에 국내로 알차게 계획을 짰어요. 국내로 가는 거라 어른들 걱정도 덜하기도 해 신혼여행 일자와 지역만 말씀드렸어요. 구태여 신혼여행 계획을 가족들에게 주저리 알려줄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정말 황당한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지역 그리고 장소에서 아주버님과 딱 만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예전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한 베이커리 카페가 있었는데 예비 신랑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버님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갈 거라며 들떠서는 제게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곳이 있느냐고 물었었죠. 그때 저희가 신혼여행을 온 이 지역, 이 카페를 꼽았었어요.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꼭 먹어보고 싶었던 빵을 파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비 신랑이 저를 위해 신혼여행지도 이곳으로 정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들뜬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주버님과 딱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카페였던 터라 사람도 붐비고 넓어 그곳에서 아주버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제가 자리에 혼자 남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는지 예비 신랑이 잠깐 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에 저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했어요. 저희가 정한 신혼여행지는 시부모님조차 모르는데 아주버님이 이곳에 나타난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아주버님은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무작정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언제 쫓아왔는지 제 손목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쳐 저는 아주버님을 보고 말까지 더듬었어요. 아주버님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이것 좀 놓아주세요. 놓고 말씀하시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재수씨, 놀랐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서구 녀석 없을 때 제가 긴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만 잠시 보시죠. 제가 시간과 장소는 쪽지로 적어뒀으니까 여기로 와주세요. 제발요.
도, 도대체 하실 말씀이 뭐길래 따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것도 신혼여행 중에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 꼭 서구 없이 혼자 오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요. 이번이 아니면 영영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현희 씨가 제게 거리를 두는 것쯤은 알아요. 하지만 예정을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좀 믿어주세요. 꼭 나오셔야 해요. 아주버님은 제게 쪽지 한 장을 건네고는 예비 신랑이 돌아오기 전에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철렁 내려앉을 뻔한 심정을 부여잡고는 다시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당시 제가 핸드폰이 망가져 새로 바꾸면서 연락처를 변경했는데 예비 신랑이 이상하게 아주버님에겐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꺼림칙했지만 어차피 가족이라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숨겨야 하냐고 물었더니 예비 신랑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자신의 형이 제게 연락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며 구태여 알려줘서 괜히 걱정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의 말대로 아주버님에게는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도통 연락이 제게 닿지 않아 이렇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 같았죠. 저는 아주버님이 손에 쥐어준 쪽지를 예비 신랑이 오기 전에 얼른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그 쪽지에는 어떤 집의 주소와 날짜 그리고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예비 신랑의 실체는 따로 있다고 그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날 이후 신혼여행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아주버님을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고 예비 신랑은 아주버님을 경계하는 듯하고 아주버님 역시 예전에 술 마신다고 걱정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예비 신랑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 탓에 여행 동안 마음 편히 즐길 여유도 없이 고민만 가득 안고 돌아왔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났어요. 도저히 이 형제들의 농락과 농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쪽지에 적혔던 날짜와 시간에 맞춰 그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올 것을 알기라도 했는지 살짝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빼꼼히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예비 신랑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집은 안부터 밖까지 다 마신 소주병이 100병은 좋게 넘을 만큼의 양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심지어 집안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런 더러운 곳에서 예비 신랑이 자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분명 예비 신랑이 말하길 예비 신랑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지트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활 흔적이 많아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마침 아주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아주버님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여긴 도대체 어디냐고 따져 물으니 아주버님이 예비 신랑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작은 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들어오라는 손짓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똑같이 생긴 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도대체 이 약들은 다 뭐냐고 물었는데 아주버님은 예비 신랑이 먹는 약이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기절 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약은 다 뭐예요? 그리고 제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또 뭐고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이 약은 서구가 현재 먹고 있는 약이에요. 혹시 동생이 저더러 조현병이 있다고 말했나요? 그래서 절 피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오래전부터 아주버님께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강압적이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도 아주버님께서 돌발 행동이나 이상한 말을 할까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이전 여자친구도 아주버님이 조현병인 걸 알게 돼서 헤어졌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그건 갑자기 왜... 그럴 줄 알았어요. 현희 씨, 지금부터 제 동생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건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요. 사실 조현병이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에요. 제가 술을 못 먹게 막았던 거 기억나요? 그게 서구가 술에 취하면 병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난폭해져서 여태 막은 거예요. 제가 동생의 눈치를 본다고 느꼈죠. 그것도 서구의 심기를 건드리면 증상이 확 터져서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도 실은 서구 때문이에요. 서구가 한 번은 약을 못 챙겨 먹었는지 제 예전 여자친구에게 무서운 행동을 가했더라고요. 물론 예전 여자친구도 서구의 병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제 곁에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는 건가요? 대체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설마 둘 다 조현병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쉬쉬하며 방관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폭나는 이유는 뭔데요? 여태 저를 농락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밝히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서구를 알기 전 꽤 좋은 친구였잖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서구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아픈 제 동생 장가 보내려고요. 그리고 입막음하려는 걸 제가 계속 반대해왔고요. 그런데 제가 반대를 하니까 서구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좋은 관계를 망쳐놓았죠. 제가 본인 앞길을 막는다며 저를 모함한 거라고요. 현희 씨가 원하신다면 증거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주버님의 말로는 이랬어요. 실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비 신랑이며 시부모님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예비 신랑을 어떻게든 장가 보내기 위해 비밀로 저와 저희 가족 모두를 숨겼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 결혼을 반대한 사람은 아주버님 뿐이었고 계속해서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했더니 예비 신랑이 저와 아주버님의 사이를 이간질해 연락까지 끊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뿐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 또한 아주버님까지 설득해 아픈 동생을 위해 조용히 입 다물어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을 하니 아주버님도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입을 막고 여지껏 지냈던 거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좋은 관계로 지냈던 사이인데 모든 것을 알고도 그 힘든 구렁텅이에 차마 저를 빠뜨릴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게 이 실상을 보여주고 모든 걸 알리기로 마음먹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 작정하고 저와 아주버님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니 아무도 모르게 단 둘이 만날 방법을 찾아봐도 쉽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예비 신랑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가며 신혼여행지도 관광 계획도 염탐해 알아냈던 거였어요. 예비 신랑이 실은 술을 매일같이 마실 정도로 술에 의지를 많이 해 저와 만나지 않은 날이면 그렇게 밤에 술을 퍼마셨는데 예비 신랑이 취했을 때를 이용해 알아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와 함께 신혼여행지로 향했지만 저와 단둘이 만날 만한 기회가 딱히 없었는데 마침 카페에서 예비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길래 얼른 쪽지를 전해주었던 거라고요. 저는 눈으로 그 집 환경을 보고 또 아주버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누가 조현병인 건지 감을 잡을 수도 없었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무작정 그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아주버님이 바로 보여주었어요. 그건 약봉투에 껴있던 종이 한 장이었죠. 그 종이는 바로 진단서였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떡하니 예비 신랑의 신상과 병명까지 세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정신이 차려졌고 그 서류를 들고 무작정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예비 시부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부모가 그저 가식스럽게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들어가자마자 시부모 앞에서 진단서를 내밀며 예비 신랑이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왔다고 말했죠. 시부모님은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웃어 보이다 서류를 주워들고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고는 말까지 더듬으며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결혼 당장 없겠다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 딱 아주버님과 예비 신랑이 와서 제가 파혼 선언한 것을 모두 듣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뛰쳐들어와서 제게 왜 갑자기 파혼이냐며 자신에게 향한 감정이 변한 거냐며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제 어깨를 감싸주고는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격분하는 거예요. 간신히 아주버님이 말려서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미 고성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서구 씨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태 절 속이고 기만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온 가족이 작당하고 저를 꾀한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조현병이 얼마나 무서운 정신질환인지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자기 자식의 일속만 챙긴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파혼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파혼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나와 결혼해야 형에게서 해방될 수 있어. 형에게서 벗어나려면 너한텐 내가 필요해. 당신의 형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벗어나야 하고 해방돼야겠지. 어떻게 감히 감쪽같이 나를 속여? 어떻게 나를 기만하고도 결혼할 생각을 해? 우리가 이미 결혼했다면 이건 고속감이라고. 이 파렴치한 소굴에 들어올 뻔했다는 게 치가 떨려.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칠 일 없이 하자고. 네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너 절대 안 놔줘. 너 나쁜 날 사랑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치료도 잘 받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관리하면 되잖아. 이게 뭐 큰 문제라고. 곧 있을 결혼까지 없는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백날 노력해도 난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단체로 사람을 속인 이 집안과 가족이 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만약에 우리의 파혼이 나나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갈 길을 가자고. 다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결혼을 뒤엎고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나왔어요. 제 뒤로 예비 신랑의 고함이 들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돌아가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청첩장을 보냈던 하객들에게도 모두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예비 신랑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며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배신감에 진정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모님 말처럼 차라리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이미 결혼식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후에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예비 신랑의 실체를 알았다면 더 큰 상실감과 마주해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렇게 결혼을 업고 모든 관계도 끝이 났을 거라 여겼지만 예비 신랑네 집은 아니었나 봐요. 제가 파혼 선언을 하고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뵈었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치료에 온 가족이 나서서 힘쓸 테니 결혼만은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예비 신랑의 병을 알기 전 사랑하던 사이였지 않냐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사과의 말도 아니고 네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정신병이 있지만 결혼시키자는 말이나 하려고 왔느냐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집에 있는 소금을 바가지채 예비 시어머니에게 들이붓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제 결혼은 흐지부지 막을 내렸고 나중에 일 때문에 전 이전 아주버님의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없었고 그 사람 형만 있더라고요. 그날이 그 사람 형을 만난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파혼 뒤에 조현병 증세가 더 심각해져 한동안 술에 찌들어 살았다고 해요. 술이 취한 채로 저를 몇 번이나 찾아가려고 했던 적도 있다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 형이 그 사람 옆에서 식당 문까지 닫아가며 곁에 꼭 붙어 챙겼다고요. 그 덕에 혹시라도 겪게 됐을지 모를 돌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람 형은 여전히 제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해 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이 깨진 뒤 한참 후에야 자기의 증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다며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람 형의 식당을 공적으로 찾아갔던 그 시기 역시 그 사람은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제가 관리하는 지역도 바뀌고 이사도 하게 되어 그 뒤로는 그 사람 형과도 만날 일은 없어졌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끝까지 저를 생각해 준 사람이기에 여전히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네요. 마흔 전에는 결혼하겠다 싶어 안도했던 제 지난 날이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간직하게 되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니 결혼에 대한 적개심만 남아 한동안은 마음고생 좀 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이제는 그날의 일을 훌훌 털고자 합니다. 부디 제게도 좋은 배필의 연이 생기길 소원해 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도 좋은 인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